시장에 탐나는 주식을 찾아서 여러분의 두시를 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탐나는 주식 2PM. 자, 여러분 요즘에 날씨가 좀 안 좋다 보니까 목소리도 저도 많이 잠겼는데요. 자, 남북 정상회담을 둘러싸고 기대와 우려가 상존하고 있습니다. 일단 시장에서는 기대감에 조금 더 무게를 싣고 있는 모습인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좀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자, 우리가 가입하는 펀드는 자산운용사가 운용을 하게 되죠. 그럼 그 자산운용사는 지금 남북 정상회담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지 저희가 한국밸류 자산운용 이채원 대표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지금 출발하겠습니다. 요즘 시장은 남북관계 수혜주 찾기, 개선 수혜주 찾기에 여념이 없는데요. 어떤 종목은 진짜 수혜를 받을 종목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종목은 그냥 단발적인 테마성 재료로 묶여있는 종목들도 꽤 많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외국계 증권사에서는 우리나라의 통일이 됐을 때 수혜주를 선정을 해서 눈길을 끌고 있는데 먼저 첫 번째로 노무라 증권에서는요. 우리 시장의 미래를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통일의 여부 관계없이 한국 주식은 낙관적이다.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될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 그러면서 삼성전자의 강세를 전망을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가장 강하게 올라가게 되면서 우리 증시는 코스피를 기준으로 올해 안에 3,000선을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놓기도 했죠. 자, 이와 함께 노무라는 어떤 종목의 수혜를 받을 수 있을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자, 먼저 북한에서 광물 채굴 사업을 하게 된다면 두산 인프라코어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통신선도 많이 깔아야 되겠죠. 주파수의 수혜를 받으면서 SK텔레콤과 LGU+, 철강 쪽에서는 포스코, 식품 쪽에서는 오뚜기와 농심 등을 꼽고 있었습니다. 자, 이어서 프랑스계 글로벌 IB인 크레디 유리온에서도 같은 내용을 내놓고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시장은 호재에 반영이 안 되고 있다. 다시 말하자면 이 북한이 정말 비핵화 약속을 지킬지 모르겠다라는 의심 때문에 지금 시장은 호재가 별로 반영이 돼 있지 않다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주식을 사야 할 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북미 정상회담 결과가 기대가 이상일 것이라면서 투자에 있어서 이 북한의 의도는 중요치 않다면서 다시 말해서 북한의 의도가 무엇이건 간에 결국은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수혜가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통일 수혜주로 몇 가지를 꼽았는데 총 17개의 종목이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 대형주들이 대부분이죠. 눈에 띄는 종목들이 삼성생명이라든지 신한주주와 같은 금융주들, 그리고 농심, 오리온, 제일제당, 이러한 음식료품주들, 이런 음식료품주들까지 통일의 수혜 업종으로 꼽았습니다. 수혜 업종을 또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건설이 많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건설업종, 거기에다가 산업재가 많이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산업재, 소비재와 금융업종까지 우리나라가 통일됐을 때 가장 큰 수혜 업종이 될 것이라고 외국계 증권사들에서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희가 외국계 증권사가 어떤 업종과 어떤 종목을 통일 수혜주로 꼽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자, 요즘 남북 정상회담과 함께 통일을 상상하고 계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이 상상을 하는 과정에서도 어떤 분들은 이제 새로운 투자 기회가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 반면에 또 어떤 분들은 중간에 알 수 없는 마찰이 생긴다거나 비용이 크게 증가하면서 더 큰 우려가 생길 수도 있다라고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투자의 관점에서 지금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될지 저희가 한국밸류 자산운용 이채원 대표를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먼저 저희가 이슈를 좀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질병 중 하나 대북 리스크. 반세기 넘도록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증시는 시달렸는데 남북 정상회담이 이제 정말 하루 앞으로 다가오며 증시 발목을 잡았던 북한 권력 지정학적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해빙무드를 기대하는 장밋빛 전망과 증시는 북한 이슈에만 기인하는 건 아니기에 섣부른 기대는 금물이란 신중론이 맞서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어떤 대응을 해야 할까? 자, 가장 궁금한 게 먼저 이거 같아요. 일단 자산운용사에서는 고객들의 진짜 돈을 모아서 그 돈을 직접 굴리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투자의 미래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남북 정상회담을 그 투자의 관점에서 지금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가 궁금합니다. 기회로 보고 계신가요? 예,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예. 어떤 식으로요? 첫 번째는 일단은 뭐 전쟁 위기에서 벗어난다는 네네. 게 가장 큰 관점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어차피 남북 경협이 이제 진행되면서 지금 사실은 국내 경기가 좀 침체돼 있지 않습니까? 네. 저성장의 늪에 갇혀 있는데 이거는 뭐 굉장히 좋은 기회가 오히려 뭐 좋은 제조업도 사실 뭐 가동률이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한테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관점에서 저희는 굉장히 좋은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회담의 결과에 대한 그 이후까지도 좀 그려보고 계신가요? 회담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지 아니면 예. 결과가 아주 성공적일 경우와 아주 예. 성공적이지 못할 경우 이런 것들 다 나눠보고 계실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지금 사실 뭐 좀 긴장된 마음도 있고요. 네네. 흥분된 마음도 있고 사실 뭐 운용사 대표로서가 아니고 사실 뭐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많은 기대감과 희망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뭐 기대는 하고 있어요. 사실은 어떤 선물 보따리가 펼쳐질지 네네. 뭐 사실은 뭐 통 큰 선물이 이제 등장할 수도 있고 그럼 아주 고무적이겠지만 그렇지만 한계는 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어차피 뭐 우리가 적극적인 지원을 하거나 이러기 위해서는 미국의 이제 금수 조치 같은 게 풀려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럼 결국은 이제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우리가 본격적인 논의는 좀 거론이 될 것 같고 지금 단계에서는 어쨌든 뭐 전쟁 위기가 사라진다.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없어진다는 거 그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하고 있어요. 그 증권가에서도 서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는 이런 선물이 좀 나올 것 같다. 예. 혹은 방금 말씀하셨던 한계는 이런 게 있을 것 같다.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일단은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근데 얘기가 나왔지만 정전 협정이라든지 네네. 평화협정 체결은 사실은 그 정전 그 당사자들의 네네. 이해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당사자들의 그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그 문제는 이제 뭐 전격적인 발표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네. 사실 우리가 인도적인 차원에서 어떤 지원은 가능할 것 같아요. 네. 예를 들면 뭐 음식료라든지 뭐 식량 문제, 뭐 기초 의약품이라든지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원이 가능할 것 같고 그런 인도적인 차원에서 이제 지원이 되고 네. 또 어떤 평화적인 선언이 있다면은 뭐 좋은 뭐 신호로 받아들여야죠. 그러면 그 음식료나 의약품이 북으로 전달이 되게 됐을 때 사실 이것도 매출로 잡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예, 그렇겠죠. 그렇기 예. 때문에 또 긍정적으로 보시는 건가요? 예, 물론입니다. 예, 물론 이 관계가 또 개선이 되면 네네. 이후에도 더 매출이 더 추가로 일어날 수도 있고요. 한계라고 말씀하셨던 건 그러면 종전 선언까지는 좀 기대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다 이건 보여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그 정전 당사자들의 네네. 예, 논의가 필요하겠죠. 뭐 당사자라고 하면 사실 우리가 당사자이긴 하나 또 여기에 이해관계가 얽혀 예. 있어서 그래서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지금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예. 그 북미 정상회담을 기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게 예. 트럼프 대통령이 성과가 없으면 나는 그 앞에서 자리를 박차고 나올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좋은 일이 있을 거니까 기대해라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만큼 성과가 없을 거면 아예 만나지도 않을 거라는 이야기였어요. 그만큼
여기에서 어떤 성과를 반드시 가져오겠다는 건데 북미 예. 정상회담 결과는 어떻게 기대하고 계세요? 뭐 잘 아시겠지만은 트럼프 대통령의 성격이 굉장히 적극적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뭐 주도권을 가져와서 어쨌든 미국 역사에 남을 좀 위대한 업적을 남기고 싶어하는 생각은 틀림없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고 북한의 입장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네네. 뭐 많은 것을 포기해야지만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큰 것을 얻으려면 큰 것을 포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네. 그래서 그 이해관계가 상충되기 때문에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좀 생각보다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북에서 큰 걸 포기하는 건 뭔지 알겠으나 예. 무엇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그게 아마 저희의 투자 아이디어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예, 뭐 궁극적으로 뭐 경제적 지원이 되겠지만은 네네. 그래도 가장 큰 거는 결국은 이제 안전을 확보한다는 게 가장 큰 것 같고요. 북미 수교가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예. 비자 발급도 가능해지고. 그렇죠. 예. 공식적으로 북미 수교가 이루어지면은 네네. 이제는 뭐 어떤 전쟁에 대한 위험은 양자간에 다 사라지기 때문에 그 뒤에 이제 본격적인 어떤 경제적 지원이 뒤따른다면 금상첨화가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을 우리가 전제 조건으로 진짜 수혜자가 우리나라에 있는지를 한번 지금부터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요즘에 예. 대북 관련주들 올라가는 거 보면서 어떤 느낌 받으셨어요? 세상은 참 알 수 없다라는 예,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네. 사실 대부분 보면 이제 국영제주에 포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예, 흔히 뭐 저평가되고 있는 멀티플이 굉장히 낮은 기업들이죠. 대부분. 네. 뭐 시멘트, 철근이라든지 뭐 농약, 비료, 사료 이런 대부분 농업 관련주라든지 네네. 인프라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사실 국내에서도 좀 저성장의 늪에 갇혀 있는 업종들이기 때문에 네. 상당히 낮은 가격에 거래되고 인기가 없었죠. 네. 그런 기업들이 갑자기 이제 급등을 하면서 좀 많은 걸 느꼈습니다. 말씀을 아끼시네요. 말씀을 알겠습니다. 자, 그 농업 관련주는 그러면 근데 실제로 도움이 됩니까? 저희가 뭐 북미 수교가 되고 또 예. 남북 간의 이제 경제 협력이 좀 본격화됐을 때 아무래도 뭐 식량 쪽이 이제 부족한 걸로 이제 네네. 알려졌기 때문에 농업 쪽은 뭐 틀림없이 지원이 필요한 분야고요.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이 되지 않겠습니까? 뭐 네. 하다못해 종자부터 시작해서 비료부터 사료, 뭐 농약부터 해가지고 많은 부분을 저희가 뭐 축산업도 마찬가지고 엄청나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로 보여지고요. 그 부분이 그리고 이제 대부분 보면은 그런 업종들이 또 저평가돼 있기 때문에 네네. 예. 이게 만약 비싸다면 네. 그렇게 각광을 받지 않았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이제 우리 투자자분들에게 또 중요한 거는 이게 예. 당장 코앞으로 다가온 현실이냐 아니면 예. 10년, 20년 뒤의 일이냐는 또 예. 다른 이야기잖아요. 뭐 물론이죠. 60세분들이 예, 투자한다면 물론이죠. 20년 뒤면은 이제 예. 그건 의미 없는 거니까요. 그렇습니다. 뭐 이런 대북 관련주들 가운데 좀 의미 있다고 생각하시는 수혜주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단계별로 접근을 해야 되죠. 네. 정치적 통합 이후에 뭐 경제적 통합까지 가려면 사실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보면 뭐 3, 40년이 걸릴 수도 있다라고 네.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뭐 6월 이후에 모든 협상이 다 진행이 되고 나서 뭐 금수 조치가 풀린다면 그때부터는 본격적인 이제 남북 경협이 논의가 될 거예요. 네네. 그래서 사실 지금 우리가 가장 수혜를 받는 종목이나 업종을 논할 수는 어렵습니다. 사실은 지금 준비를 하고 공부를 해야 될 시기고 네. 아직 로드맵이 나오지 않았어요. 어떤 분야를 지원할 거고 어떤 기업이 선정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네. 조만간 이제 뭐 한 6월쯤 돼서 어떤 기업이 뭐 사업자로 선정됐다 그러면 굉장히 많이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그렇죠. 기업들이. 그런 후보군을 이제 우리가 단지 관심을 가지고 업종으로 이제 접근을 해서 네. 그 업종 내에서 예를 들면 대북 뭐 인프라를 한다 그런다고 이게 현대건설이 될지 뭐 GS건설이 될지 어디가 될지는 그 100% 확신은 할 수가 없습니다. 네네. 아무래도. 그래서 그런 쪽을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그때 선정 즈음 돼서 근데 역량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뭐 선정이 되겠죠.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하신 걸로 봐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는 거는 분명 맞긴 하나 지금 대북 관련주를 이채원 대표에게 투자하십시오라고 하면은 예. 이채원 대표는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대북 관련주요. 네. 뭐 저희들은 보유하고 있는 게 대부분 그런 종목들이 많아서 네네. 예, 없다라면 저는 뭐 투자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지나치게 지금 많이 오르지 않았다면은 적정 가격엔 저희는 뭐 언제든지 예, 매수할 준비가 돼 있고요. 저희가 운용사기 때문에 사실은 미공개 정보 방지법 때문에 저희가 뭐 특정 종목을 언급을 할 수는 없지 네네. 않습니까? 네. 예. 근데 이미 이제 그런 쪽을
저희들은 뭐 가치주 펀드이기 때문에 이미 다 갖고 계셨고. 많이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아무래도 처음에는 뭐 건설 인프라 이쪽이 네네. 되지 않겠습니까? 네. 나가면 이제 자원개발 이쪽도 당연히 나갈 거고. 그러나 중요한 건 이제 누가 될지는 지금은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만약 낮은 가격에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을 매수를 했다면은 사실은 그 기업이 선정이 되지 않더라도 주가는 떨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네네. 그러나 이제 기대감으로 너무 많이 오른 주식을 샀다가 선정이 안 돼 버리면 또 뭐 곤란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질문을 좀 바꿔볼게요. 그러면 워낙 이제 한국밸류 자산운용은 가치주 펀드로 예. 유명한 곳이니까 그 예. 종목들은 이미 다 갖고 있었고 그건 과거의 일이었었고요. 예. 지금 그 이철원 대표에게 그냥 주변에 있는 지인분께서 예. 내가 지금 최근에 막 상한가 한 2번 겪었던 대북 관련주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 들어가도 예. 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어떤 답변 주시겠어요? 뭐 그 기업이 만약 그 아주 싸서 네. 뭐 상한가를 2번 쳐도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다면 고민을 해볼 문제고요. 네. 그렇지 않고 싸지 않은 종목이 그렇게 많이 올랐다면 저는 이제 권하고 싶지 않죠. 알겠습니다. 내재 가치도 중요합니다. 펀더멘탈도 중요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너무 과격으로만 여쭤봐서 답변하기 어려웠었던 것 같아요. 자,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대북 관련주 이야기는 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자, 이어서 두 번째 이슈를 준비해봤습니다. 두 번째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만나보시죠. 삼년 4년 만에 3% 마이벽을 뛰어넘은 미국의 국채금리, 금리 상승세가 얼마나 지속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환율 오르고 주가는 하락하고 미국 10년물 국채 추가 급등 국내 경제에 분명 부담이 될 수 있는데 금리 상승기 현명한 투자 전략을 고민해보자. 자,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 3% 도대체 이게 뭐길래 시장을 뒤흔들고 있을까요? 사실 지난 2월까지만 하더라도요, 대표님. 그 3월 예. 3%에 도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 3%갈 것 같다는 것 때문에 미국 증시가 10% 정도 밀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번엔 또 10%, 그러니까 3%를 넘어서니까 오히려 그전에는 좀 불안감이 있었는데 넘어선 이후에는 또 증시가 올라가네요. 이건 어떤 현상입니까, 이게? 저 다 반영이 돼 있다고 보는 거죠. 이 네. 정도 선에서는 예상이 됐던 거고요. 근데 이게 보면 금리가 올라가면은 상식적으로 보면은 좋은 거잖아요. 네네. 예, 경기가 경기가 좋아진다는 좋아지니까 거니까요. 올라가는 거고 사실은 경기가 안 돌아서서 오히려 금리를 낮출 때가 그게 정말 네네. 장기적으로 안 좋은 거거든요. 근데 단기적으로는 수급은 악재죠, 확실하게. 어제도 외국인이 4년 10개월 만에 지금 최대 네네. 매도를 했죠. 7,600억 매도를 했는데 그는 자금이 외부로 풀렸던 자금들이 미국으로 환류가 되겠죠. 미국의 네. 금리가 올라가면. 네. 그래서 미국 외 국가는 좀 좋지 않은 걸로 다들 그게 정론이 돼 있고요. 근데 미국 자체도 보면은 이게 자산 시장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기가 좋아져도 그러니까 우리가 자산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네네. 미국 금리가 1, 2년 전만 해도 1.3%까지 갔었고요. 저희가 네. 국고채 3년에 이제 1.24까지 갔었지 않습니까? 네네. 1%대 금리와 싸우기는 어렵지 않아요. 배당 투자를 해도 2, 3% 나올 수가 있고 그렇죠. 네. 상가에 투자해도 3%, 4%는 흔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금리가 3이 돼버리면 3%와 싸워서 이기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아, 네. 그래서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좀 금리가 올라갈수록 안 좋은 거죠, 사실은. 네네. 주식시장에는 꼭 좋다고만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패러다임이 좀 바뀔 가능성도 지금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금리가 인상되는 시기에는 어떤 식으로 투자 전략을 짜야 되는 겁니까? 말씀하셨던 대로. 이게 미국의 금리와 네. 성장주의 궤적이 정확히 같은 궤적을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 성장주가 하락을 하고요. 네. 금리가 떨어지면은 성장주가 올라가고 과거 4년간 이제 그래 왔습니다. 네. 이게 팡이라고 하는 미국 성장 네, 기업들이 네. 있지 않습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은 기업의 내재 가치를 구할 때 미래 현금 흐름을 할인하는데 그 할인율을 네. 금리로 쓰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면 내재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매력도가 떨어지는 거죠. 네. 근데 금리가 1%면 PR은 100배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 네. 채권의 PR이 뭐 80배, 100배일 때는 네. 주식의 PR이 50배라도 매력적인 거죠. 그렇죠. 그래도 채권보다 더 나으니까요. 네네. 리스크 프리미엄 이론 때문에 주식의 PR은 채권보다는 낮아야 되거든요. 네. 근데 금리의 PR이 이제 채권의 PR이 100배면 50배도 매력적이지만은 네. 이게 3%로 올라가 버리면 PR은 33배로 뚝 네,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주식의 적정 PR은 15배로 낮아지기 때문에 50배, 100배짜리 기업들은 이제 매력이 뚝 떨어져 보이는 거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일드가 뭐 15에서 20% 나오는 저퍼주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 PR이 5배면 20%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들은 3%와 싸워서 이길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패러다임이 이제 좀 그쪽으로 아, 쏠리는 현상이 이제 벌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평- 그렇게 네, 네. 예, PR이 5배짜리가 좀 올라서 네. 7, 8배로 수렴을 하고 네. PR이 100배짜리가 좀 아, 떨어져서 좀 이렇게 수렴을 하는 그런 식의 과정이 좀 진행될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내재 가치의 이야기를 이렇게 재밌게 이야기해 주신 분 처음 만나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평가된 종목을 지금은 찾아야지 채권이 주는 수익률을 넘어설 수가 있으니까 예, 그쪽으로 그렇습니다. 돈이 쏠리고 예, 있는 것 같은데. 예. 자, 그런데 저평가된 종목들을 고르는 게 좀 쉽지가 않아서 이게 저평가된 종목 예. 제대로 고르는 방법, 뭐 노하우 같은 거 그런 거 있을까요? 뭐 두 가지를 보셔야 네네.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이제 정량적인 분석을 먼저 보시고 네네. 그래서 PER이나 PBR이 낮은 걸 고르셔서 네. 그 중에서 이제 필터링을 좀 하셔야 되겠죠. 그게 뭐 이게 일회성이 있는지, 이게 구조적인 건지, 꾸준한 건지, 유지가 되는 건지 확인을 하시고, 네. 그 다음부터는 분석이 필요합니다. 예, 직접 뭐 전화를 해보시기도 하고, 지인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직접 네. 찾아가 보시기도 하고, 그래서 그 산업이 매력적이고 경쟁력이 있다면, 이제 그런 기업에 투자하는 게 이제 제일 간단한 방법이죠. 네, 알겠습니다. 재테크 측면도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예. 저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예. 일단은 가계부채가 또 올라가고요. 그렇죠. 가계부채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국민들 입장에서는 가계부채 이자 부담이 올라가는 것보다 더 많은 수익을 얻어야 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그 주식이 아니더라도 재테크 예. 어떤 걸 좀 선택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사실 주식도 마찬가지지만은 금리가 1%일 때는 2%의 배당 수익률이 매력적이지만 네네. 금리가 이제 2, 3% 돼버리면 한 4, 5%의 배당주를 찾아야 되고요. 네네. 부동산 투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뭐 조달금리가 뭐 2%인 시절에는 네. 사실은 3%의 임대 수익만 나와도 나쁘지 않았지만은 네. 금리가 2, 3% 가버리면 뭐 감가상각이나 이런 재반 비용을 감안하면 그래도 5% 이상의 네네. 이런 부동산 임대 수익을 찾아야 될 것 같고요. 또 채권도 마찬가지고 이제 뭐 금리가 좀 올라가기 때문에 또 네네. 금리가 더 높은 상품을 또 찾아야 되는 거고 모든 면에서 이게 다 반영이 돼버릴 것 같아요, 자산이. 그래서 일드가 높은 쪽으로 돈이 정말 무서운 거거든요. 돈이란 거는 이제 물은 위에서 밑으로 오지만 돈은 밑에서 위로 거슬러 올라가거든요. 그렇죠. 네. 일드가 낮은 쪽에서 탈출해서 높은 쪽으로 갑니다. 네. 지금은 뭐 2, 3%짜리에서 탈출을 해서 아마 5, 6%짜리를 찾으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제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좀 특별한 시간을 마련해 봤습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두 가지 남북 정상회담과 미국의 국채 수익률, 10년물 국채 수익률 3% 돌파였었죠. 이 두 가지를 모두 짚어봤습니다. 한국투자 밸류 자산운용 이채원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